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집에 가는 길에 방송을 켰습니다. 제 방송은 아직까지는 이런 틀을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좀 더 이제 시간적 여유가 되고 개인적인 역량이 늘어나면은 이제 동영상의 퀄리티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 수많은 일들을 다 리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라 그래야 됩니까? 과거에 1980년에 훈장이 무공 훈장이 79개가 이제 내려갔는데 전시도 아니고 이렇게 해외 파병 간 상황도 아닌데 태극 무공 훈장, 을지 무공 훈장, 충무 무공 훈장 등등이 79개나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거를 이제 훗날에 이제 PD 수첩에서 문제를 삼았더니 이때 훈장을 받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허평 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훈장을 받은 것을 문제를 삼으려면 조선시대 500년 전에 것도 다 리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사실 리뷰는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리뷰를 해서 자기 성찰을 하고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 것이 바로 이제 학문적으로 역사학과 국어학이에요. 역사학은 비교적 근대 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거의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예수 탄생 이후 서기 AD 1년부터를 이제 역사학의 범주로 보고 BC가 기원전 예수 탄생 이전을 고고학으로 보는데, 우리가 수천 년 수만 년 전의 일도 이제 이렇게 출토되는 유물이나 자료 기록 상형 문자 등이 있으면 리뷰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역사와 고고학에서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리뷰를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리뷰를 해야 됩니다. 리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거 역사에서 소위 미소냉전 시대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걸 일일이 어떻게 리뷰를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다 리뷰를 해가지고 오늘날 신냉전이 펼쳐지고 있는 시대에 거울로 삼아가지고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오늘도 얘기할 주제인 칼 007기 사건의 경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승객과 승무원 절대 다수가 살아남았는데 왜 죽었다고 이렇게 이제 거짓으로 이제 얘기를 할까. 물론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보전이 한창이고 군사 실험이 한창일 당시에 대한항공 칼 007기라는 민간 여객기를 끌어들였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에 파장이 엄청나겠죠. 그걸 덮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만은, 그 이후에 승객과 승무원들이 거의 대부분 굴라그라고 하는 구소련의 외국인 강제 수용소에 배치가 돼가지고 노예와 다름없는 이제 삶을 살게 됐는데, 이게 지나간 일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일부는 젊은 그때 당시 어린 나이의 승객들이나 20대 젊은 분들은 살아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구출 작업이 선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매년 우리가 유엔에서 인권 보고서를 이제 채택을 하고 북한을 인권 탄압국으로 지정을 하면서
그런 그 강제 수용소, 그러니까 그 소위 요독 수용소로 대표되는 강제 수용소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하는 이유가 그런 수용소가 없어져야 되고 그런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야 된다. 이 얘기를 유엔에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는데 왜 그 러시아의 굴라그에 대해서는 왜 이런 방구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굴라그에 갇혀 있을 외국인들 다 이제 그 자유를 찾게 해줘야 되는 게 그 원칙인 것이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자유로 들어간 사람들이 없거든요. 러시아 그 구소련부터 해서 그 당시에 그 공산 당국이 강제로 이제 수용을 한 건데, 사실 뭐 그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소련 공산당이 봤을 때는 죄가 있다고 보겠지만 서방 세계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칼 007기의 승객과 승무원들은 영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까지 방송에서 수차례 밝혔듯이 천병인 기장은 사전에 이제 NSA 같은 정보기관하고 통했을 가능성, 그래서 의도가 됐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 비행기가 어떤 의미에서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지도 몰랐을 텐데, 결국 바다에 비상 착수해가지고 구조가 되고 난 이후에 굴락으로 끌려가가지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구조해내야 되겠죠. 북한의 요독 수용소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굴라그도 중요한 곳이에요. 그때 당시 칼 057기의 경우에 16개국의 국적을 가진 승객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요독 수용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굴라그예요. 굴라그. 저 사실 그 푸틴이 민주적인 통치를 한다고 겉으로는 내세우지만 러시아에 인권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권 없어요. 러시아가 인권이 있을 나라가 아니죠. 독재 국가에서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큰 틀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데 그런 나라의 인권을 바란다는 것은 무리일 수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이 그 채널에서 여러 차례 주기적으로 칼 007기를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집착 수준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군가는 밝혀야 됩니다. 누군가는 억울한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선다면 내가 나서겠다, 뭐 이런 입장이죠.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사망한 것으로 이제 그냥 뒤처리가 되어져 버린 그런 그 사실이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다시 신냉전에다가 신제국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자기 성찰이 역사적으로 되지 않으면 또 100년 전의 역사, 150년 전의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요. 역사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가지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유추하거나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과거를 통해서 오늘날을 성찰할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존재인데, 뭐 해결된 사건도 아니고 끝난 사건도 아니고 미스터리 사건도 아니고 뻔한 거를 덮어버린 칼 007기 사건을 왜 한국 정부 당국이 이제 그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안 하는지 그게 참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그 강대국의 논리에서 약소국의 힘에 이거 밀려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건지는 제가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신냉전이 격화되고 제국주의가 격화되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그때도 미국과 그 소련은
수교국가였어요. 지금도 수교국가입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또 약소국의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라도 칼 007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이렇게 아무도 주목 안 하는 것을 주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시사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누군가는 해야 될 얘기를 제가 대신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때 어릴 때 당시에 이제 뉴스에 보도된 이 사실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격추당했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새로운 자료들과 새로운 기록들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저도 반성 많이 했어요. 이게 아니구나. 지금 제가 이제 역사학자로서 한 24년째 살고 있는데 역사학자의 소명이 뭐겠습니까? 리뷰할 수 있는 것은 다 리뷰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게 역사학자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돈을 얼마 번다, 유튜브로 치면은 조회수 수익이 얼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이제 언제 밝혀질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칼 007 사건에 매달리는 것이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고 구독자 수를 올리는 데는 솔직히 도움 안 되거든요. 그러나 저는 해야 될 얘기는 해야 된다. 어떤 역사학자도 인기 영합주의적인 그런 주제만 다룬다면 저라도 이런 민감한 주제를 다루어 가지고 좀 이렇게 세상에 널리 보편적으로 알려야 된다, 이 생각이에요. 역사를 왜 숨김없이 이렇게 세상에 공개를 하지 못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방송을 생각 안 했다가 집에 오는 길에 이제 방송을 켜다 보니까 얘기가 두서 없어지는데요. 조만간에 칼 007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칼 007기에 타고 있었던 269명 모두가 잊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잊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외로운 손길을 보내고 있으면 우리가 응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될 때, 시간 될 때마다 방송을 하는 겁니다. 칼 007기에 대해서. 제가 진실이 드러난다고 제가 얻어지는 게 뭐 있겠습니까? 제가 그 사건 관련된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역사학자로서의 소명을 다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방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똑같은 얘기가 나오더라도 좀 지루해 하실 수는 있겠지만 양해를 바라고요. 오늘 불타는 금요일인데 좀 이렇게 시국이 어수선하지만 국민들 스스로가 잘 극복을 해서 슬기롭게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고요. 헌법재판소도 빨리 결론을 내려줘가지고 국민들이 더 이상 광장으로 뛰쳐나가는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제가 시국이 어수선한데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드시라는 얘기는 차마 못할 것 같고요.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고맙습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